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조건문을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문법, 다시 말해서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어떤 예를 들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봤는데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60점이 못 넘었으면 만약에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는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그거를 if, else 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하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형식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전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if, else 구문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먼저 이렇게 if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하는 if를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뭐를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조건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뭐를 찍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찍어야 돼요. 이 콜론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문장 자체가 안 끝났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자체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게 돼 있어요. 들여쓰기를 이만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 프린트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자를 쓸게요. 합격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조건식이 틀릴 때 이렇게 문법을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60점이 못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때 els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else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섯 번째 여기에 콜론을 꼭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만큼 일반적으로 들여쓰기를 하게 돼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보통 4칸, 양칸, 2칸, 3칸, 4칸 정도를 들여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거기 뉴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칸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들여쓰기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프린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불합격이면은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라인을 맞춰줘야 돼요. 들여쓰기 라인을 여기 if와 else 그리고 여기 print와 print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여기 코딩 자체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띄워서 다시 한번 저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은 여기는 논리 자체를 보면은 if 다음에는 참여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짓일 때예요. 논리적인 구조로 본다면. 그러면 이 앞에 참인 경우만은 다시 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인 경우 해서 참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는 if 문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단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법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문법 또는 형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 문법은 여기 뭐 형식이나 문법이나 같은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if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 조건 아까 식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콜론을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왜 다시 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을 때, 그죠? 이렇게 썼을 때 합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만큼 들여쓰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격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축하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치?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 시계에 따라서 여기를 들여쓰기를 통해서 쭉 다 우리가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또는 뭐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달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블럭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들여쓰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이만큼을 여기를 우리가 블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한글로 쓸까요? 블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뭐냐면 들여쓰기가 갖게 되는 모든 라인들은 여기 있는 조건식에 따라서 같이 연동하게 돼 있어요. 이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블록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쓰는 스테이트먼트들이 바로 이 조건식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들여쓰기 간격을 다르게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거는 이 if문에 관계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취급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조건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뭐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 연산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 연산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현상자라고 하는 자체는 뭐야? 이건 아주 간단하죠? 어떤 게 같다라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등호를 두 번 써야 돼요. 이거나 또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 바꿔 쓰면 안 돼요. 같지 않다예요. 또는 뭐 이거 당연히 알지? 크다 또는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같은 게 우리가 관계연산자들이에요. 그리고 논리연산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A, B를 AND로 연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뭐 A, AND 이렇게 B라고 한다면 여기를 A and B 하면은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X, Y를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X and Y라고 한다면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X와 Y가 두 개가 다 같아야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 다른 거지?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오화로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3이어도 참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진입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낫을 붙이게 되게 되면은 얘는 참일 때는 거짓인 거고 거짓일 때는 참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조건식을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식들을 논리연산자를 써서 여러 개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지? 바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경우에요. 뭐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리공원에 갔어요. 누리공원에 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요. 만약에 나이가 뭐 12살 이상 그리고 키가 160cm 이상만 이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대식을 써서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떤 키가 160 이상 그리고 AND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15세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어떤 걸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았어요.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아니면 또는 이게 음수인지를 구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구별을 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임의 숫자 어떤 뭐 플러스 100을 넣었어. 그러면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0을 넣었어. 그럼 0입니다 출력을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50을 넣었어. 그러면 이 숫자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보면 쉬워요. 그래서 그 구조를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실은 플로 차트예요. 순서도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다가 이만큼 했을게요. 이렇게 어떤 첫 번째 이렇게 조건식을 먼저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어떤 쪽으로 분기를 시킬 거냐면 만약에 논리가 거짓일 때 쭉 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이 조건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너 0보다 크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질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참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짓인데요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0보다 크니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숫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참입니다를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때는 0보다 크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양수입니다를 그냥 두는 양수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거짓이다. 거짓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조건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식을 쓸 때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0하고 같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어떻게 분기가 되냐면 하나는 참일 수도 있고 얘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0이니?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프린트가 뭐라고 나올 거냐면 당연히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아니지? 하지만 앞에 거나 0보다 n이 컸었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여기는 음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 구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지금부터 써볼게요. 얘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무조건 이렇게 if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식을 쓰면 돼요. 근데 이 조건식은 어떤 조건식이냐면 첫 번째 조건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0보다 크니라고 하는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1번 조건식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뒤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리고 나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참이면은 그냥 프린트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식에 만약에 여기다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프린트를 하고 여기를 맞아요 양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F쪽으로 갔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1if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1if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든 거냐면 else if라고 하는 구조를 이렇게 두 개를 1if로 줄여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알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1if라고 쓴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시 조건식을 또 한 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건식이 다시 한 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조건식이 들게 되겠지? 조건식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플론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예를 들었을 때는 n 이퀄 0이니 이런 문장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프린트 0입니다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프린트를 쓰고 나서 그래 0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주 간단하죠? 0보다 크니 물어봤는데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0과 같으니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맞아 0과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0입니다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0도 아니야. 그러면 뭐겠어요? 음수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미 if문이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else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if문과 이렇게 같이 여기다가 else문을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어떤 걸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가스낭 남아있는 음수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맞춰야 되고 이쪽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맞춰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겹쳐져서 콜론을 여기 뒤로 혹이라도 이렇게 착각할까봐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분기가 되는 경우예요? 맞아요. 거짓 문장 쪽으로 분기가 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또 거짓 문장으로 분기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1, 2품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중첩입부문이라고 하는 걸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첩입부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얘 논리하고 다르게 이거는 거짓 쪽으로 분기가 되는데 참 쪽으로 분기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직접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먼저 이것도 똑같아요. 조건은 문제 조건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을 쓰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냐면 위쪽에서는 0보다 큰 A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두 가지로 분기가 되겠죠? 참이면 위쪽으로 갈 테고 거짓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0보다 크고 그리고 같지도 않으면 여기는 음수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곧바로 이렇게 프린트하고 음수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아주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양수인지 영인지가. 그래서 다시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조건식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너 영인이?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두 가지로 분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기를 하는데 하나는 참일 수도 있고 하나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인이 물어봤는데 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출력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0입니까? 0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거짓이다 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마지막 남은 거는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수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윤리구조가 같죠? 이해갔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것처럼 한번 if 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중첩 if 문이라고 하는 자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첩 if 문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잠깐 줄게요. if 문.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잠깐 구별을 할까요? 이쪽은 아까 쓰는 경우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는 if 문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눈했죠? 그렇지? 저기가 그리고 이쪽은 지금 보면은 이걸 눈했고 여기는 중첩 if 문을 이렇게 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만 잠깐 살펴봐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다시 한 번만 이해를 해봐요. 자 그러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중첩 if 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중첩 if 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나중에 처리하고 그냥 먼저 if else 문을 먼저 쓰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에다가 if 문을 먼저 이렇게 쓸게요. if 문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else 문을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치? if 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조건이 if else 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if 문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조건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콤마로 여기 콜론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else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나왔지.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는 음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맞아요 음수예요 라고 해서 이를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음수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를 지나갔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두 번째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기가 t와 여기가 f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여기에 두 번째 조건식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식을 이렇게 써주고 콜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참이면 프린트 0입니다를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참이면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다 0입니다를 이렇게 출력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참이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양수입니다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else를 이렇게 쓴 다음에 콜론을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써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 양수였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양수입니다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도를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써주는 게 이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여기도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코딩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자체예요. 이 조건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복문을 공부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조건문을 지금 어떻게 다루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아까 여기다가 형식이라고 이렇게 썼던 이만큼의 형식이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이 내용을 기준으로 if else 구문을 기준으로 처음에 if else라고 하는 자체는 뭐뭐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을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이하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는 걸 코딩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if가 들어가고 여기 조건식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론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합격입니다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else를 쓰고 반드시 콜론을 써야 돼요.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단지 참일 경우 여기를 띄어서 여기에 블럭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달아 어떤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식이 참일 때 만약에 여기를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세요 등등을 붙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들여쓰기, 여기가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파이썬에서는 블록으로 묶여요. C에서는 중괄호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치? 바로 그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처럼 전기연산자, 논리연산자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얘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값을 구하는 걸 찾았어요. 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숫자를 입력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양수인지 또는 0인지 또는 음수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코딩이에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던 건 뭐냐면 이것처럼 어디 쪽으로 쭉 분기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식은 n이 0보다 크니?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참이다, 거짓이다 할 거예요. 참이면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일 때는 우리는 else if문, 이거 줄여서 쓴 일리프문을 써서 다시 여기 있는 조건식을 갖다 써주면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건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도 참 또는 거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면은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면 돼요. 거짓이면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구별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참쪽으로 분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첩 if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n이라고 하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n 이퀄 0이냐고 하는 걸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f면은 n 틀림없이 음수겠지?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거짓이면은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냐면 이만큼 들어가는 위쪽으로 다시 분기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중첩문은 조금 있다 생각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이쪽 else를 이용해서 여기를 먼저 썼어요. 그죠? 이게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어차피 여기 음수가 나올 거니까 프린트 그 다음에 음수입니다를 먼저 이렇게 귀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쓴 거예요. 거기서 두 번씩을 두 번째를 n 이퀄 0이니 하고 다시 물어봤지? 이게 그리고 나면 얘도 다시 참이거나 거짓일 거예요. 그래서 참일 때는 0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0입니다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참자가 이렇게 하나 빠졌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거짓이면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들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기본적인 문법 또는 형식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억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합격과 불합격 또는 여기처럼 양수, 음수를 찾아내는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잘 안 잊어먹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좀 들으실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